오늘의 주제는 암과 싸우답니다. 암이라는 운명과 맞서 싸우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문제 전문가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극계의 대모이자 따뜻한 연기 보여주고 계신 배우 이주실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WH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6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암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 나는 죽어도 안 걸릴 거야, 절대 안 걸릴 거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우리 다 지금 두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서로 응원도 하고 위로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나누겠습니다. 레몬 농장 사업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는 2019년 4월 극심한 복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 끝에 대장 직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24세였던 저는 크게 실감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6살의 청년농부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대로 이렇게 나오신 거 맞습니까? 주인공 맞습니까? 네, 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암 투병 중인 분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정상처럼 보이지만은 네. 대장 직장암에 이제 사기와 이제 말기 판정까지 받고 네. 이제 간에 이제 간이랑 복막이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 전이가 되는 상태의 아.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께서 네.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환자분이 두 번째로 가장 아프신 상황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절망적이셨어요. 그럼 그때 의사는 완치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그때 완치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내려주셨죠. 세상에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사실 20대인데. 그렇죠. 다들 이제 암 환자라고 하면 막 가슴이 철렁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때 저는 멍했어요. 사실 그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치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말씀했어요. 저한테는. 덤덤하게. 그렇죠. 오히려 왜냐면 부모님이나 가족 누나들은 네.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본인들도 슬프셨겠지만은 네. 저한테 그런 걸 직접적으로 이제 내비치진 않으셨을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그때 얘기했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까 나 곧 네. 죽을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진이나 한번 남기자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개구장이거든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너는 더 이상 장난칠 게 없어가지고 아픈 걸로 장난을 치냐. 그럼 친구들이 진짜인지 알고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 친구들 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지.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네. 이런 얘기만 하고 네. 그때 제가 또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네. 좀 빨리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격이 원래 긍정적인 성격이었나 봐요. 긍정적인 걸 넘어서서 낙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낙천적이셨나요? 항상 즐겁게 네. 모든 매사에 감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헤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쵸, 머리카락을 보고도 많이 오해를 해요. 네. 암 환자가 그러게요. 머리카락이 있다 이것부터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머리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네. 근데 아. 그 풍성했던 머리카락 중에서 한 80% 정도가 빠지게 되었고 네. 친구가 제 정수리 사진을 한번 보내줬어요. 너 지금 정수리가 그 머리가 없이 그냥 두피가 생으로 보인다. 그걸 보고 나서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면은 머리가 조금 더 길었을 때 염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에 좀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것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치료가 시작이 됐을 텐데 수술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제가 이제 5월 27일 날부터 첫 항암을 시작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이제 48차 항암을
48차? 네, 지금 현재 47자까지 끝냈어요. 그럼 항암 치료라는 게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제 구토가 얼마나 심하면요. 네. 제가 물을 아예 마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약 4일 동안에 거의 그냥 빈속 상태로 계속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다행이고 조금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하다 싶으면은 네. 이제 소화액 같은 것도 소화액 다 나와요? 예, 구토를 할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지나고 나면은 이제 회복 기간 동안 뭐 뼈가 저린다든지 아니면 구내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이러면서 식욕 떨어지고 음식 가려야 되면 삐쩍 마르고 체중 엄청 줄고 뭐 이런 거 봐거든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24살까지 거의 한 110kg를 살았어요. 아, 그래요? 110kg요? 네. 어. 근데 치료 이후에 거의 한 30kg 정도 빠진 거거든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트인 내 가슴을 또 쓸어보지만 근데 그대도 푼수요. 맞습니다. 네, 그런 낙천적인 것이 사람을 살립디다. 네. 저도 좀 비슷해요. 항암 치료받고 이럴 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할 정도. 제가 아주 미련하도록 잘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소리쳐라. 네. 잘못하면 돈다. 네. 라고 하실 정도로 잘 참는데 그 암주사 맞으러 가는 날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가자마자 머리 꼭대기서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순간 이성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라는 생각이 갈 정도로. 항암 치료하게 되고 이러면 본인이 하던 일을 다 놓게 되니까 네. 그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청년 농부시니까 네. 농사 일은 놓지 않고 계속 하고 계셨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까지 하겠다 이래서 머리도 염색하시고 처음 한 게 사진 찍기라고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의 그 장례식장에 네. 올랐던 영정사진이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발췌했던 사진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장 건강한 나를 담아놓은 게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마지막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건강도 조금 이제 나빠졌지만은 부모님의 나이가 많으십니다. 부모님이 가장 건강한 날이 오늘일 텐데 부모님이 가장 건강한 날을 담고 제 이외에 저 말고도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제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프고 나서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의미 있게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쩌면 제가 사진 작가의 길을 조금 바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셨다고요? 치료 초기까지 제가 복수가 약 2주에 4리터씩 뽑아냈거든요. 그러면은 약 그렇게 이제 병석에 한 3개월 정도 누워만 있다가 네. 치료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니까 이제 복수가 더 이상 생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여행 같은 거를 많이 다녀보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지 않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그 시간에 바로 탈 수 있는 버스 아무거나 바로 끊은 다음에 그거를 타가지고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지역에 맛집이 뭐가 있고 맛집이 아니면은 그 지역에 유명한 국밥집이 뭐가 있는지 이러면서 내가 그 전국 일주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좀 그 꿈을 조금 더 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바리스타를 도전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원래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이왕이면은 제대로 커피를 배워서 한번 마셔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그 바리스타들 커피 내리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내 카페 갖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던데. 네, 솔직히 제가 이제 카페를 차리고 싶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페 안에서 재배하는 꽃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예. 그 플라워 카페 같은 거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좀 이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네. 이제 치유농장이라는 게 요즘 치유농장.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 건강도 치유할 겸 이렇게 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시는 일이 무지 많아요. 뭐 사진도 찍으시고 농부도 하시고 바리스타, 화해, 그다음에 이제 카페도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서 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힘든 것보다도 즐거운 게 우선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시한부 6개월도 견뎌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꿈을 또 키워가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저걸 안 해봤으니까 저걸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시한부 판정도 받고 사실 내가 항암을 지금 40몇 회차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몇 주 후에 어떤 소식이 나한테 들릴지 모르는데 그죠? 근데 희망을 갖는 게 그게 막 마음에서 내 희망을 가지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걱정 안 되세요? 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보다는 네. 저걸 해보고 안 되면 말자. 아. 이게 있습니다 저는. 아유, 좋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인생 경영을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24살 때 시한부 선고 받으시고 지금 2년 잘 버티고 계시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축복이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너무 진짜.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용기, 그 산정인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네요. 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다음에 2년 딱 됐을 때 그때 뭔가 새로운 걸 또 시작하셨다면서요? 제가 요즘 아스파라거스라는 채소를 좀 심었어요. 네. 아스파라거스를 왜 심었냐면은 네. 이제 종자를 심게 되면은 약 3년 뒤에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3년이나 걸려요? 네. 그렇구나. 저 같은 말기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치료, 그러니까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연명을 목표로 치료를 하게 돼요. 아.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완치는 없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5년 생존율이 몇 %가 되는가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2년이 지났고 3년 뒤에 되면은 네. 내가 그 연명할 수 있는 5년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 5년이 넘기는 시점에 내 밥상 위에 내가 재배했던 아스파라거스가 올라오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에 아스파라거스를 재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그렇죠. 대충 그 정도 되겠네요. 2024년에 아스파라거스는 정말 맛있겠다. 예, 정말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네. 내 손에 내 맘에 그렇게 2년 넘게 암과 싸우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암은 뭐예요? 암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암과 결혼했기 때문에 네. 항상 어디 같이 다니더라도 암과 항상 따라다니게 됐고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암이 놔주질 않는다. 야. 그래서 나는 이제 병원이 내 친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나하고 친구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20대인데 네. 인생을 뭐 50 넘게 산 사람처럼 철들었어요. 깨달음이. 네, 네. 본인이 47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내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이 청년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 대단한 아주 젊은 히어로 한 분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요. 정말 뜨겁게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항암 치료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몸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윤석 씨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분을 살리고 있다고 봐요. 이게 이러한 도파민이 내 뇌 기능을 다시 살게 하고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뇌가 면역력을 높이고 그러니까 결국 뇌가 내 장기를 내 건강을 내 몸을 다시 건강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뇌가. 네. 저는 이게 너무 멋지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아 진짜 요즘에는 그 암 환자들을 보면 나이 들어서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정말 20대 때, 30대 때 그러면은 사실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그 또래들은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격도 크고 좌절도 더 크고 그런데 아 우리 윤성님 뵈면 암이 있어도 20대 30대 때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저렇게 살아가시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있구나 스스로 보니까 그게 너무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제 네. 암을 이겨내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저보다도 그분들이 이 자리에 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 암을 이겨내고 투병 생활하고 계신 그분들께요.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은 제가 못할 것도 다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누나 3명 매형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저희가 본 이 낙천적인 모습으로 계속 기적을 만들어 내리라고 보고요. 2024년에 아스파라거스는 정말 맛있을 거고 그 이후에 그 카페에서 내려주는 그러게요. 커피 정말 네. 맛있을 겁니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